안녕하세요. 엔팁 주식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6일 마감 시황이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가 반도체, 기존에 강했던 반도체 섹터 위주로, 기술주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였고,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에서 전체 종목이 다 상승해주고,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 엔비디아가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한 번 더 대형주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오늘 움직임이 전체적인 좀 종목 흐름이 좀 재밌어요. 제가 며칠 동안 주기차게 말씀드렸던, 언젠간 이 주도주 장세, 대형주 주도주 장세가 한풀 꺾일 수가 있다,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런 조정이 있은 후에 좀 변동성이 다른 기존의 주도주가 아니었던 종목으로 좀 분산되는, 그리고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들은 조금 변동성이 줄어드는 이런 자리를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일단 장중의 움직임이, 장 초반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 역할을 좀 했습니다. 기존에 강했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 여전히 강했는데, 특히나 포스코 관련된 계열사들 말할 것도 없고,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오늘은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좀 올라왔고, 이런 종목, 기존에 강했던 LS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 이후에 연속 상한가를 가거나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종목들과 좀 후반에 약해진 것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형주들, 주도주들 장세가 오후장에 좀 꺾였어요. 좀 심하게 꺾였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20% 이상 빠져버리면서 아주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나와주면서 장대 음봉, 윗꼬리를 이렇게 세게 달았다는 게, 참 종목 자체로는 정말 안 좋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더군다나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의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인데, 에코프로 또한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일 종가봉만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이렇게 거래대금을 뽑으면서 이격이 조금 그나마 덜 벌어진 데는 괜찮지만,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자리가 잘못하면 조정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이 안에서 이미 여러 차례 그 대금이 돌면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또 강하구나, 또 주도주가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겠구나 했는데, 오후장에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움직임 자리들이 좀 많이 아픈, 물리는 자리, 이런 자리가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을 좀 지켜보고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자리가 오히려 반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 장세가, 대형주 주도주 장세가 조금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오후에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롭게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강하게 움직이다가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좀 흐름을 같이 하면서 하락을 좀 나타냈습니다. 일단 LS가 강하기 때문에 LS는 한 번 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일단 매매한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3기 EV,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매매를 했고요. 나노신소재,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봉 LS. 대봉 LS가 장 초반에, 장 시작 전에 제 기준에서 좀 맞는 움직임, 그러니까 진입을 할 만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갭이 너무 세게 떴더라고요. 갭이 너무 높게 떠서 오늘 대봉 LS는 관심을 둘만 했는데, 갭이 너무 세게 떠서 거래는 안 했고, 일단 움직임 자체는 장 초반에 이렇게 강세를 한번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움직임은 조금 상한가를 빠르게 찍고 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였고, 상한가로 마감은 했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 보면 이수페타시스에서 좀 손절이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섹터에서 미국 증시 강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상에 넣어놓고, 그 중에서도 강했던 기존의 종목 한미반도체도 있었고, 한미반도체도 중간에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거의 짧게 그냥 살짝 매매하고 나왔는데, 본전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관련된 종목을 미리 뽑아놨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은 장 초반에 매매를 했던 게 폴라리스 오피스. 마찬가지로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는 거죠. 종목 자체가 AI 관련해서 종목 자체가 뭐 AI 관련해서 뭐 유망하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도 단기 변동성과 최근의 주가의 흐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료가 살아있고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단타를 하더라도 종목 자체가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차트를 그려가는 모습은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장 폐지나 적어도 거래 정지를 맞지 않을 정도의 흐름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매매를 했고 약익절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또 나노신소재도 뭐 배터리 2차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장 초반에 마찬가지로 포스코 관련된 2차전지들 에코프로 BM에 올라와 주면서 또 다시 2차전지가 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존에 뽑아놨던 2차전지 중에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쪽으로 마감을 했고, 나노신소재도 사실 호가창 자체가 조금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가 그 가격 자체는 무거운데 호가창의 두께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시총 자체는 2조가 넘어가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조금 안정성을 받쳐주는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면서 호가창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러면서 흐름이 좀 나와주는 그런 종목에서 조금 저는 진입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오기 힘든데 가끔 이렇게 장이 그 특정 섹터에 힘이 몰릴 때 이런 종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뽑아놨던 나노신소재로 매매를 했고,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매매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장 초반에 이제 매매를 하면서 횡보가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거의 본전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후장은 잘 매매를 안 하는데 워낙 뭐 장 자체가 주도주 장세가 워낙 뻔했거든요. 이런 자리까지는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주도주 섹터가 확 흘러내리기 전까지 정말 뻔한 자리였기 때문에 흐름이 들어올 때마다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매매를 했고, 그 이후에 오후장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너무 과대낙폭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강했던 흐름이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일날 바로 이렇게 20%뭐 아니면 진짜 하한가 이런 식으로 확 내리꽂아 버릴 만큼의 그런 변동성, 뭔가 말도 안 되는 가격 변동, 이게 일어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보면서 충분히 흐름이 괜찮아졌을 때 좀 매매를 해서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익절을 줬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계열이 강세를 보일 때 제가 매매를 좀 못했어요. 이거를 원래 이 자리에서 했어야 됐는데 좀 미리 보지 못하고 종목 자체를 저는 관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최근에 좀 커졌다,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빼놨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안정적인 자리, 웬만하면은 여기서 빠졌을 때 짧은 손절 자리로 덜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일 때 들어가서 좀 이렇게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뭐 오늘은 사실 장 초반 그리고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후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사놓고 가만두면 오를 정도로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뭔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고수의 관점 이런 부분보다도 그냥 시장 자체가 주도주를 계속해서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오후까지는 지속이 됐다. 네, 그래서 좀 매매를 했고 이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3기 EV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매매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좀 뭐 1%, 1.3% 정도의 수익률을 좀 내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몇 차례 거래를 하면서 본전, 그러니까 수수료 손절 혹은 익절, 약익절 요걸 계속 반복하면서 매매를 했는데, 일단 호가창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기존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맞는 아주 100% 부합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거래대금 자체도 부족했고, 그런데 이제 단기 변동성으로 소액만 장 막판에 이제 갭이 좀 크게 뜨면서 뉴스가 붙길래 그런 걸 보고 조금 그냥 소액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먹고 나오면서 저점에서 자꾸 길게 먹고 손절은 짧게 보고 그런 식으로
초단타로 진행을 하면서 익절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 두 종목 정도, 나머지 종목은 익절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장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오늘 이제 시장이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들이 오후장에 오면서 조금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조금 앞으로 시장이 기존에 강했던 대형주 위주의 시장에서 조금 다른 섹터로, 다른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면서, 이게 뭐 당장 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것도 시장의 어떤 흐름상 자금이 돈다라는 의미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셔서 관찰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마감 시황 이걸로 마치겠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